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14개 단지 가운데 마지막 남은 목동 3단지의 재건축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종상향으로 용적률이 높아진 목동 3단지가 재건축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동 3단지는 안양천과 파리공원 등 풍부한 수변과 녹지 공간을 갖춘 단지입니다. 또 초중학교는 물론 목동 중심 지구와 연계된 다양한 도시 기능을 가진 곳입니다. 양천구가 발표한 정비 계획안을 보면 목동 3단지는 기존 15층에서 49층으로 탈바꿈하고 세대 수도 1,588세대에서 3,323세대로 1,700여 세대가 늘어납니다. 면적별 공급 계획은 60제곱미터 미만은 314세대, 60에서 85제곱미터 미만은 1,373세대, 85제곱미터 이상은 1,237세대가 분양됩니다. 임대아파트는 60제곱미터 미만은 353세대, 60에서 85제곱미터 미만 46세대 등 399세대가 공급됩니다. 최고층인 49층 2개 동이 중앙부에 들어서 전체적인 단지의 중심을 잡는 형태로 건립됩니다. 최고층인 49층을 단지 중앙부에 2개 동을 계획하고 단지 경계부에서 단지 중앙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높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임대주택 399세대를 포함한 총 3,323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종상향 조건으로 개방형 녹지 조성이 결정되면서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잇는 목동 그린웨이가 조성됩니다. 또 공공보행 통로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고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이 가로변으로 배치됩니다. 3단지 재건축 정비 계획이 발표되면서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 밑그림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14개 단지의 정비 계획이 다 완료돼서 주민들에게 설명드리는 오늘 마지막 자리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전 느낌입니다. 그런데 3단지가 맨 마지막에 했다고 해서 제일 늦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단지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14개 단지 전체의 재정비 밑그림이 완성된 만큼 연내 모든 단지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40년 만에 추진되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인구 5만의 미니 신도시 건설을 위한 첫 단추가 모두 꿰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를 발행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는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사랑 상품권 결제 앱 서울페이 플러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20만 원이며 구입한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는 스마트 서울 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사회적 경제기업 상품 소개서 제작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품 홍보 사진 촬영과 상품 소개서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으로 참여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이 오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소장품전 수집과 수집, 비교의 미학을 엽니다. 이번 전시에선 박물관이 10여 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4,600여 점의 소장품 중 40여 점을 선보입니다. 등잔대, 숫다리비, 유리건판 카메라 등의 유물을 주제로 전시합니다. 우리 지역 공공병원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공공병원 유치 움직임 속 발목을 잡는 건 늘 경제성 논리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과연 어떻게 메꿀 것인가가 고민인데요. 과거 코로나19와 맞서 싸웠던 공공병원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위기의 공공의료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
오늘은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인천의료원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도에 사는 80대 한진희 씨. 한 달 전 척추골절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씨가 고령의 나이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식들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지방에 의료원이 적자다 이러면서 폐지가 된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용을 처음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번에 이것을 이용을 해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추천받았지만 내키지 않아 공공의료기관을 택하게 된 건데 다행히 증상이 호전돼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제 안 아파요. 이제 괜찮아? 네. 다행이네. 불편한 거 없어요? 그래요. 오늘 아침 피 검사 하신 거는 처음보다 염증 수치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아마 이제 항생제도 중단하고 이제 소변도 이제 잘 보시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산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인천의료원. 인천 전체 코로나19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을 인천의료원에서 맡아 치료했습니다. 당시 전병실 음압시설을 갖추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더 큰 어려움이 닥친 건 전담병원 해제 이후였습니다. 몇 년 동안 길어지다 보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갔던 환자들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역할을 주어주긴 해놓고선도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등한시하거나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의료원이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정원 41명 기준 51명이었던 의사 수가 2021년 말부터 2년에 걸쳐 정원을 채우지 못하며 진료 공백이 심화됐습니다. 코로나19 5년, 인천의료원은 이제서야 서서히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휴진했던 신장내과. 다행히 인공신장 투석실이 1년여 전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심뇌혈관 센터는 지난 2월 첫 환자를 받아 혈관 조영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한 이곳 심뇌혈관 센터는 다음 달부터 심장내과 전문의 최대 2명이 충원돼 진료를 시작합니다. 현재 전체 314개 병상에서 65% 정도가 가동 중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최대 93%까지 찼던 시절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국가와 시의 입장에선 당연히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예산들을 아예 의료원에다가 지원해다오. 민간병원하고 경쟁은 아니더라도 공공의료도 하면서 그나마 다른 필수 의료에서 경영적인 수지를 좀 맞춰서 그런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하고 의료의 진들을 좀 뽑을 수 있도록. 최근 지역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의료원의 추가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선 국면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에 대한 공약이 등장한 가운데 현실에 맞는 공공병원에 대한 역할과 지원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아파트 시세가 모두 하락하는 사이 강남 3구 아파트의 시세만 크게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28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25개 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강남 22개 구 아파트 시세가 0.9억 원 떨어지는 사이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4.7억 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임기 초 2.3배였던 서울 강남 3구와 비강남 지역 간 아파트 시세 격차가 지난 4월 2.9배까지 늘어났다며 강남과 비강남, 또 서울과 지방 간 자산 격차가 더 심각하게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현재 대선 예비 후보들의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기에 가파른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집값 부양 정책과 공약을 폐기하고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그 예로 후 분양제를 실시하거나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 LH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각종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7일 새벽 납북자 가족 모임이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한 것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도는 납북자 가족 모임이 지난 27일 0시 20분쯤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 8개를 부양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풍선은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과 동두천 등 인근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북 전단 살포자 및 단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즉각 송치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위험구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순찰과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파주와 연천, 그리고 김포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시는 사업 물량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총 사업비를 기존 7,277억 원에서 623억 원이 증가한 7,900억 원으로 조정했는데요. 종점부 선형 직선화로 노선 연장도 기존 6.9km에서 6.815km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영업시운전 중인 검단 연장선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한 뒤 철도 종합시험 운행 결과 보고와 철도 안전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개통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검단 연장선 개통으로 검단 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약 8분으로 12분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84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도는 최근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 시행계획을 의결했는데요. 도는 시행계획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사회적 기본권과 장애인 인권정책 실효성 강화 등 4대 분야 총 84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도내 거주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도비 장애수당 추가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데요.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도 개발해 장애인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어린이 안전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시 전역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56개소에 72억 원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할 계획인데요. 무단 횡단 방지시설과 과속방지턱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설치하고 횡단보도 시인성도 강화합니다. 인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과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디자인 전문 회사의 성장과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세 디자인 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인천에는 올해 3월 기준 484개의 디자인 전문 회사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3.5%가 전문 인력 1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시는 참여 신청한 기업 중 5곳을 선정해 포트폴리오 개발과 자체 상품 기획,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연구 활동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희망 기업에는 전문가 멘토링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